일요일은 제가 혼자서 외식하는 날이에요. 점심을. 아내가 이제 일요일날 교회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요일만큼은 혼자서 밥을 사 먹습니다. 집에서 먹어봐야 뭐 라면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날 또 걷기를 또 하죠. 그날은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걷는데 한 15km 정도 걸어요. 일요일날은. 근데 이제 한 10km 이상 이제 걷다가 이제 제가 가는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. 뭐 사진에 보시다시피 좀 큽니다. 2층까지 쓰니까요. 2층에 손님이 이제 들어가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. 저는 이 집을 일요일마다 갔지만 일요일 날 손님이 많을 법한 자리지만 2층은 고사하고 1층에도 가득 차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. 이 집은 배달을 합니다. 이렇게 규모가 큰데도. 배달을 한다는 소리는 뭐죠? 일부러 가서 먹지 않아도 된다. 맛이야 조금 떨어지겠지만 전화를 하면 온다. 부르면 온다. 메뉴가 이렇게 많아요. 책자형 메뉴판에는 더 많은 게 있습니다. 밖에 걸린 메뉴판만 봐도 이렇게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, 선택장이 있으신 분들은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메뉴가 많아요. 짜장면도 한 4가지 정도 되고요. 짬뽕이 일반 짬뽕부터 뭐 굴짬뽕까지 하면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메뉴가 이렇게 많다는 소리는 뭘까요? 주방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야겠죠. 일단 어떤 메뉴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메뉴를 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을 테고요.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뭐 이것저것 들어오면 혼자서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손이 최소 기본적으로 더 필요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죠? 저런 메뉴가 다 나가지 않을 거란 얘기죠. 뭐 오른쪽에 보시면 식사 4인에서 7만원짜리 있고요. 10만원짜리 있고요. 뭐 6인이 먹을 때 15만원짜리도 있네요. 이런 메뉴가 얼마나 나갈까요? 한 달에 한두 번 나갈까요?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메뉴를 위해서 저런 메뉴판을 만들고 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주방에 놔야 될까요? 저 재료들은 어떻게 될까요? 냉동실에서 얼어가고 있겠죠? 얼어서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메뉴판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갈 법한 메뉴를 시켜요. 다 경험치가 있거든요.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거 시켰다가 땡땡 얼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 나오는 걸 내가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뭐죠? 시켜본들 짜장면 아니면 짬뽕입니다. 거기에 요리라고 해봐야 탕수육이죠. 저도 뭐 중국집 가서 덴푸라라는 거 시켜본 적 없고요. 뭐 해산탕, 해삼갈비, 해삼주스 이런 거는 뭐 먹어본 적이 없네요. 저도 뭐 양장비, 팔부채, 유산슬 먹어는 봤지만 1년에 몇 번 먹을까요? 탕수육 먹는 것보다는 덜 먹겠죠. 저런 메뉴를 왜 파시는지 몰라요. 데이터를 보면 알 텐데요. 1년에 몇 개나 나가는지, 한 달에 몇 개나 나가는지, 일주일에 몇 개나 나가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따져보셔도 야 이건 빼도 되겠다, 버려도 되겠다, 이 재료는 앞으로 사지 말자, 이게 판단이 될 텐데 왜 이렇게 파시나 몰라요. 룸까지 있어요. 빨간색으로 된 전형적인 중식당, 고급 중식당이죠. 주인 아저씨가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. 저보단 많으니까 항상 등산복을 입고 계시고요. 그 주인인지 잘 몰라요. 어제도 제가 들어가는데 밖에서 발을 쭉 뻗고서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들어오셔갖고
아줌마 보러 저쪽에도 좀 불 좀 켜라고 본인이 키면 되는데 꼭 또 일하는 아줌마를 시키더라고요. 항상 아주머니는 둘만 계십니다. 주인은 없을 때도 있었고요. 근데 아줌마 둘은 꼭 계세요. 근데 동네 아줌마가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씻고 나온 그런 머리와 옷에다가 앞치마 하나만 두르고서 일하고 계세요. 항상. 배달 전화도 잘 받아 가시면서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소심한 A형이라 혼자서 어디 식당 들어가는 걸 제가 좀 꺼려해요.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식당만 갑니다. 근데 이 집은 1층, 2층은 고사하고 1층도 꽉 차 있는 적을 제가 일요일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요. 미안하지 않습니다. 손님도 없는 가게에 내가 와서 팔아주는데 뭐가 미안해요. 당당합니다. 제가 늘 삼선짬뽕을 시켰어요. 근데 별로 맵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는 이제 고추짬뽕을 시켰더니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처럼 고추가 이렇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 있네요. 어제는 맵게 잘 먹었습니다. 그 전에는 야, 상당히 푸짐한데 아, 국물 맛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제 고추짬뽕을 시켰더니 아주 맵고 좋더라고요. 제가 먹어본 8,000원짜리 짬뽕 중에서는 이 집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. 정말 푸짐하게 줍니다. 오른쪽 사진이 제가 남긴 거거든요. 이렇게 고명을 남겨야 될 정도로 푸짐하게 줘요. 야, 이렇게 잘 주는데 이걸 겨우 8,000원 받을까? 야, 나라면 한 10,000원 받으라고 할 것 같은데. 아니, 이렇게 훌륭한 짬뽕을 왜 배달까지 해서 갖다 바치지? 와서 먹으라고 하면 줄 설 것 같은데. 먹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. 하지만 이 집은 배달을 하기 때문에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짬뽕이 튀어 보이지 못해요. 잘나 보이지 못합니다. 주인은 진짜 한량이시고요. 일손도 그저 그렇고요. 메뉴판은 잔뜩이고요. 이러다 보니까 훌륭한 짬뽕을 갖고 있음에도 그 짬뽕이 빛나지 않습니다. 엄청 싸고요, 제가 볼 때. 그 가격에 그렇게 고명을 많이 담아주는 푸짐한 짬뽕인데도 줄 서지 않아요. 줄은커녕 홀 자체가 차지도 않습니다. 짜장면만 해도 짜장면, 간짜장, 삼선짜장, 매운짜장 4개예요. 짬뽕은 짬뽕, 삼선짬뽕, 고추짬뽕, 김치짬뽕, 홍구리짬뽕, 굴짬뽕. 아, 왜 이렇게 메뉴를 쪼개서 팔아 몰라요. 삼선짜장 한 가지, 삼선짬뽕 한 가지. 이렇게 갖고서도 얼마든지 줄 세우게 할 수 있습니다. 주인이 주인답게 일하시고요. 배달 주문 딱 끊으시고요. 배달하지 마세요. 오게끔 만들어요. 와서 포장은 해가는 거는 그거는 뭐 줄 수는 있지만 배달까지 해서 갖다 주지 마세요. 줄 세우려면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주방은 이 두 가지만 만드니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. 늘 재료는 이 둘을 위한 재료가 있으니까 더 신선할 겁니다. 메뉴를 이렇게 다 팔지 말고 줄이시면요. 딴 동네에서도 옵니다. 반드시 옵니다. 왜?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간단하게 파는 메뉴판 없으니까요. 옆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 없으니까 옆 동네까지 가야죠. 당연한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또 짬뽕집을 만들 거예요. 뭐, 한 7, 8년 전에 만든 적도 있어요. 그때도 역시나 짜장면은 팔지 않는 짬뽕집이었습니다. 짜장면을 정말로 팔지 않고 주변 중국집에서 배달시켜서 먹으라고
메뉴판에 중국집 4개의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.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배달시켜서 먹어라. 하지만 우리 집은 짬뽕 한 가지밖에 없다. 절대로 앞으로도 짜장면은 만들지 않을 거다. 그런 집은 흔하니까 나는 특별한 집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짬뽕만 팔 거다. 그래서 파주에다가 달콤 짬뽕이라는 그런 가게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방송에 나갔어요. 짜장면을 팔지 않은 짬뽕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갖고서. 그렇게 세상은 뻔한 거에 놀라워합니다. 짜장면 팔지 않는 게 뭐 대단해요. 근데 그거 실제로 하는 집은 없어요. 고깃집에서 삼겹살 안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삼겹살 빼고 우리는 특수 부위만 팔아요. 특수 부위를 팔면서 삼겹살도 팔아요.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. 쓸데없는 거 팔지 않으면 저절로 빛나 보입니다. 손님이 궁금해합니다. 관심을 가져요. 그때는 탕수육이 짝꿍이었어요. 이번에는요, 탕수육도 안 할 생각이에요. 그 흔한 탕수육, 원가는 적게 들어서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서 좋지만, 짬뽕에 탕수육까지 먹게 하는 공식은 좋지만 누구나 다 하는 공식이에요. 누구나 다 쓰는 무기입니다. 그 무기로 살아남을 수 있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달라서 살아남는 방법. 그래서 2명한테 한 5만 원쯤 받아낼 생각이에요. 짬뽕 한 그릇만 갖고, 짬뽕이라는 메뉴 한 가지만 갖고서 2명이 오면 4만 원, 5만 원 받아낼 생각입니다. 그런 짬뽕집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상입니다.